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4일 손상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가의 동침. 옛 속담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칼의 양면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살상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사용해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바뀐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도구만을 고집한다면 결국엔 자신을 성공시켰던 그 도구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국내를 불문하고 2년 넘게 써먹었고 툭 하면 내뱉는 촛불정신, 촛불혁명, 과연 촛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으니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한다. 과연 이런 속담과 같이 그 가치를 입증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민주노총 김영환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서 그 속담이 지금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전국 민주노동조합 청년맹 민주노총이 주말 동안 전면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김진태 의원이 굳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 게 아니라 민노총이 오히려 폭 꺼버렸어요. 촛불의 앞날 이젠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촛불 정권의 가장 큰 이 청구서를 들고 있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촛불을 끄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초부터 촛불 정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목적과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이 겉모습만 보기에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촛불을 든 것처럼 보였겠지만, 우리처럼 그 속내와 바깥을 한목에 뚫어보는 이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민노총과 정교조 등의 이런 생각과 촛불을 들었던 일부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런 바탕 위에 문재인 정권은 그냥 무임승차해서 정권을 거머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촛불 집회가 좌파들이 주도하는 전유물이기 때문에 좌파 정권을 선택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세력은 기레기 언론들이고, 굳이 역할을 따진다면 현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내 탄핵에 동조한 62적이 아니라면 탄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한국당 내에 있는 잔존하고 있는 탄핵 동조 세력을 내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골치 아프다. 그것도 안 된다면 김무성, 김성태, 건성동은 이번에 선고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간닥간닥합니다. 뭐 자동으로 갈 거고, 서너 명 시범타로 날려달라고 수차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한국당 내 잔존하고 있는 이 탄핵 동조 세력을 아무 이유 없이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끌고 간다면 한국당의 내년 총선은 폭망입니다.
왜 제가 자꾸만 한국당에 잔존하고 있는 탄핵 동조 세력을 지적하냐 이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좌파들 생리를 너무 모른 채 바보처럼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다른 촛불 세력들은 모두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문재인 정권에 지금 이자까지 청구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탄핵에 동조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지금 흩어져 남아있는 62적은 못 모르고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 지금 아무 용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배신자 62적은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듣기 위해서 이제는 탄핵을 듣고 가자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못 모르고 촛불을 들었던 얌전한 국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얌전한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들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촛불이 좋았어. 그냥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들하고 요 사람 좀 달라요. 다행히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촛불을 들었던 젊은 청년들은 건자에 들어서 촛불을 잘못 들었음을 알아차리고 반성과 눈물을 흘리면서 태극기로 돌아오고 있지만 탄핵 62적은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을 이끌었던 이 촛불 청구서 1등 공신격인 이 민주노총이 자신들이 창출해낸 정권을 향해서 총력투쟁으로 맞서야겠다고 한다면 탄핵에 동조한 62적도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성한 이유가 같으니까 똑같이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웃기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바로 이게 나라냐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조금 넘으니까 민주노총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되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면서 머리에 띠를 메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민주노총이 촛불 정부라고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촛불 정부 문재인 정권을 포기하고 전면 투쟁을 통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건 붙어라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탄핵 62적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탄핵에 동조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노조나 정교조 그리고 일부 좌파단체 및 친북단체, 이적단체 이런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동을 돌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잘되고 못되고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첫째도 나라, 둘째도 나라,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이걸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탄핵 동조가 좌파들에게 쏘갔든지 사기당한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형편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들 스스로가 나서서 국정 파탄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촛불 들었던 국민들이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 파괴와 국방 해체가 문제가 되고 외교 참사에 사법 파괴까지 나타나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화를 내고 있는데 탄핵 동조 62조 원 반성도 회개도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민주노총보다 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탄핵 동조 62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탄핵에 동조한 것이 여론에 휩쓸렸든 아니건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촛불 세력과 뜻을 같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간첩선이 삼중 경계망을 뚫고 유유히 삼척강에 정박할 수 있고 문재인이 해외 나가서 남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 침략당한 한국은 세상에 없는 나라로 만들었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에 찬성한 62적은 후회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탄핵에 찬성해준 것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머리띠를 메고 막 강화문에서 막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안 되면 쪽팔리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를 선언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든가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해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촛불을 들면 이번에는 문재인 탄핵에 나설 겁니까? 무지한 국민은 감정에 휘둘리고 이에 타선에 따라 촛불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국가 간이 투철해야 하는 이 국회의원이 촛불 정국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강장 여론에 휘둘렸다는 것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자고로 사회가 어지럽고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정치가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사회 질서가 망가질 때는 공권력과 법이 그 중심을 잡고 망가진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사회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정치는 눈치를 살피면서 표계산이나 하고 앉았고 사회 질서가 망가질 때 공권력과 법은 출세를 위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촛불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좋건 싫건 본의 아니게 촛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정교조는 법에 넣어도 취소를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선 상태이고 이제 민노총까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으니 좌파들이 또다시 촛불 들고 강장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먹고 하는 짓거리가 그건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나가라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붙어봐. 어설프게 와서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킬 때처럼 개떼를 같이 나가가지고 한번 해봐. 10명 나오면 1000명이라고 그러고 1000명 나오면 10만 명이라고 10만 명 100만 명이라고 이래 떠벌려가지고 기레기 얼려놓고 짬뽕 돼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물론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니 뭐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사회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다가 사회 혼란을 틈타서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올까 걱정입니다. 제가 어떤 외신 정보들을 종합해 봤더니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해체해준 국방 상태를 이용할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시간 이내 서울과 경기도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이 오는 7월 총파업을 포함해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다가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력을 수반하는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기물을 부수고 하여간 희한한 별짓을 다 했는데 그 폭력 행위를 이미 노출시켜왔던 겁니다. 원체 DNA가 이거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 언론하고 짜웅이 돼서 절대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이러니까 평화 말을 붙여가지고 안에서는 술 처먹고 걔 지랄 떨고 자빠졌는데도 평화 집회니 이 지랄 해가지고 결국은 끌고 왔어요. 근데 그게 잠재돼 있으니까 안 되거든. 이 DNA가 자꾸 꿈틀거리는데 결국은 폭력으로 지금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요. 무슨 평화 집회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또 산별적으로 공권력에 맞서서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온갖 폭력행위나 증거행위를 강성노조들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과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지난해 11월 6일인가 그때 국회에 출석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가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민주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등을 돌린 겁니다. 필요해서 이용해 먹을 때는 민주노총 이러다가 딱 영양가에서 알맹이만 쏙 빨아가 먹고는 너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이게 좌파들이라고요. 어리도 없고. 우파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싸워주었으면 할 겁니다. 근데요, 이 좌파 싸움, 좌우가 이래 싸우는 것보다가 더 피 튀기는 싸움이 좌파들끼리 싸움입니다.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파 문파 싸움 보십시오. 남북한 싸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우 싸움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의 전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피 터진다고. 민주노총은 오늘 지금쯤 아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그 사랑채 앞에서 앞으로의 투쟁기조와 세부 투쟁계획, 노정관계 재설정 이런 걸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5일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26일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28일엔 전국 단위 노동자대회를 열고 일단 대정부 투쟁에 신너를 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 민주노총 추산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어서 7월 18일 드디어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전면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촛불은 꺼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부 여당이 바짝 쫄만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패턴이 문재인 정권 퇴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 기획한 총파업과 전국 노동자대회가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열렸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지난해 11월 21일 탄력근로제 도입 저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촉구, 올해 3월 9일 총파업까지는 적게는 3천여 명, 많게는 9만여 명이 참석했지만
얻은 것 없이 대부분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살살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지금 민주노총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못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뜻에서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노조원들의 참여를 촉발시킬 생각으로 지난 3, 4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하는 이 무리수를 두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김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간부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달라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김영한 위원장의 구속을 노동 탄압으로 일단은 규정을 하고 노동 존중 사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에 노선을 바꿨다면서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노조원들이 참여할 것인데 적어도 20, 30만만 모여서 강화문에서 촛불 들고 지랄 빨강을 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떡하겠습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거기다가 수십만의 태극기까지 덩달아 치뛰고 날뛰면 문재인 버티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번 민주노총 간부들과의 이 구속과 국제노총까지 문재인 정권의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셰런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김명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낸 한국정부 비판 서한까지도 지난 23일 이미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서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정부가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하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핵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그 경찰 이빨 부러져 뚜드려 팼는데 이게 무슨 정당한 노조 활동이냐고. 에이? 여보시오 셰런 버로우 총장 좀 제대로 알아야지. 사람 두드려 이빨 부러뜨려 경찰 작사를 냈으면 그거는 폭력이 맞지. 뭐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야. 그리고 이 양반이 보니까 또 뭐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등의 형사사건을 취하고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을 거기다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봐요. 오로지 머릿속에 오로지 국가야. 국익에 반한 짓 안 하니까 국제노총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도 박수 쳐줄 줄 알았지. 아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어? 이런 형사사건을 취하게 되면 그럼 노조가 대한민국 경찰들 이빨 다 부러뜨리고 눈알 다 뽑아도 그러면 다 그럼 내비둬야 돼? 결사의 자유 그럼 내비두는 거야? 아니지 않는가? 그래 국제노총이 안 되는데 공부 좀 하라고 이 양반아. 제 판단은 이번에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났으면 합의점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주장을 들어주려면 법을 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김명한 위원장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특수공무 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일반 교통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혐의입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 4월 세 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해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집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저에게 적용한 혐의가 바로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김명한은 저보다가 혐의가 더 많기 때문에 1년 이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자기보다 혐의가 적은 나도 1년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두드러 깨든지 뭐 아직 붙어서 정권을 내려앉히지 않는다면은 나오기 어렵겠지. 물론 뭐 지금의 법조계 상황 이런 거 감안하면 좌파는 우리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언제 이 정권이 우파 생각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풀어준다고 해봐야 뭐 우파가 찍소리 못하잖아요. 뭐 잘못 찍소리 하면 그냥 뭐 달걀 들고 뭐라 해도 잡아여버리는데. 노동 존중이라는 이 달콤함을 내세워서 그동안 노조들에게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포해온 문재인 정권의 이 실체를 이제서야 민노총이 속았다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3년차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 정권의 노동정책 전반에 심각한 빨간 비상등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아도 폭삭 속았어. 그게 이 노조도 말이야. 이 매일 이 짓거리라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매일 속는 거야. 사기당하고. 딱 반뜨기를 보면 모르겠냐고. 아, 이거 문재인 정권 도와줬다가는 이 나중에 적절히 치고 써먹고 우리를 팽할 거다. 그런 감도 없이 무슨 노조위원장을 하냐고. 민주노총 회원 이제 1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노동계의 심리적인 반발이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권 전면 투쟁 선포. 이제 촛불은 처음 불을 붙였던 주인공들이 나서서 스스로 촛불을 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칼날을 들고 강성노조의 버릇을 이참에 고칠 것인지, 아니면 반발해서 촛불을 꺼진 문재인 정권의 한거에서 문재인의 무릎을 꿇릴 것인지, 하여간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가속열차 양쪽에서 이미 출발했습니다. 충돌 시점에 비상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그냥 박아서 파국을 자초할 것인지, 지금 강화문에는 바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인기 영화 불 꺼진 촛불, 이 상영이 대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불 꺼진 촛불. 이야, 멋있네.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2년 넘게 추우나 더우나 길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라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젊은 민주노총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응원을 해주겠습니다. 민주노총 화이팅!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